사회 대전환과 교육 대계획을 위한 체계들을 그리자. 오늘 내용은 한국교육전략 포럼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제가 인사말을 했는데 그 인사말을 합하고 또 오늘 현 국민에서 제가 보완해서 쓴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 가난, 독재, 군사 독재를 뚫고 오늘의 G7 IT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BTS로 상징의 문화 강국, 그리고 촛불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어두운 나라의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이런 양면적 이중적 성취는 그만큼 성공 피로도와 자기 착취도가 극도에 이르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자연의 대역습으로 전 세계가 문명 대전환길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신냉전의 전조를 보이고 있는 미중 갈등,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의 혁명적 변화 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 지구온난화 등이 겹쳐 있습니다. 환경 파괴, 기후변화, 빈발하는 자연재해 시대에 자연 공유지가 심각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침해는 공유지를 사적 이익을 위해 찬탈하는 자본과 권력의 힘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이룩해온 산업과 기술의 발전 업적은 그 성장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또한 지난 40년은 고도 압축적 경제 성장을 거두었지만 신자유주의의 과도한 도입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병은 여전합니다. 불확실성, 정대에 따른 불안이 가중되고 말초적인 자극, 쾌락, 게임, 그 안락을 박탈당했을 때의 공포로 인해 수능적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상호 의존과 배려심이 사라지고 아노미 현상도 보이며, 그리고 무한 경쟁에서의 열패감은 희생양을 만드는 혐오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 삶을 발탈당한 채 지식을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우겨 넣어야 하는 일방적 배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방형 암기식 수업과 성장주의 인적 자본 논리는 창조적 수업과 지식 권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사회 및 교육의 대전환이란 생태적 회복, 인격적 회복, 자존감 회복, 관계성 회복, 인간의 존엄성 회복, 인권 회복, 공동성 회복, 정의 회복, 시민성 회복, 폭력 전쟁에서 평화 회복, 빈곤 및 양극화 극복, 재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사회 및 교육의 교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시민과 시민, 개인과 세계의 관계 맺는 방식, 일하는 방식, 욕망을 성취하는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스스로 낡은 생각, 적폐 해소를 위한 권력의 확충, 생태 전환적인 삶의 방식 정착, 시민사회와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삶의 방식이 변화해야 됩니다. 교육 대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단지 각계 정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람의 구조의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큰 파급 효과를 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교육혁명에서 나올 것입니다. 교육은 삶의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교육이 스바일뱅 나침반이었다면 미래 교육은 보다 성숙한 시민성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AI도 나침반이 없으면 물신화돼서 결국 개미로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의 밑거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의 균형, 지역사회의 연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삶의 방식, 생태 환경 등으로 체제 구성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혁명은 교육 패턴을 바꾸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혁명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동, 그리고 정책 의제에 대해 추동되는 계속적인 변혁의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학교의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적, 민주적,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목적을 위한 학교혁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육혁명은 교육제도나 학교 정책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주택, 건강과 교통정책, 고용과 노동시장, 소득 지원과 복지 혜택 등은 어린이와 젊은이의 일상적 삶 및 그들의 삶의 기회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대화 이후 팽창된 학교교육의 제국화 현상은 오늘날 지역의 소멸, 마을의 식민화 형성까지 초래했습니다. 이에 힘겹게 대항하는 지역 주민의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이 혁신학교 운동과 함께 부활하고 있습니다. 앤디 하그립스가 강조하듯이 제4의 교육개혁 물결 운동으로서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탄생한 마을학교는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혁신학교까지 등장했던 대안학교 모델의 좋은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마을 자치공화국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면 서울 중심, 스카이 중심의 학벌 체제를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요구되는 것은 대학 서열 체제의 공고화로 인해 발생되는 초중등 학교 현장의 인간화와 민주화, 그리고 공동체화와 생태화 등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상향적 운동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입시 중심의 공교육 체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대안학교와 혁신학교 운동은 계층 상승의 도구로 전락한 대학 서열 체제 때문에 발목에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대학 서열 체제가 영유아 교육과 초중등 교육을 항폐화하고 사교육을 확대해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문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 서열 체제는 학벌주의를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이데올기 역할을 하는 왜곡된 능력주의와 맞물려 있고 병목 사회론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교육 체제는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모멸감을 낳고 맙니다. 단 한 번의 거대한 시험으로 미래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대한 병목 시험 사회는 유일한 관문인 병목 사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려고 수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병목화한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다운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 경쟁을 종식시키고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능 시험을 대학 입학 자격 교사로 전환하고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역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친 한 인간의 삶이 배움을 즐겁게 누리고 배움이 또 다른 배움을 위한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성과 공동성을 상실하게 한 학교 교육을 근원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교육이 아니라 협력하는 연대 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기술공학적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상생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차가운 학교를 따뜻한 학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부조리한 학교를 정의로운 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차가운 가정을 따뜻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무거운 공동체를 가벼운 공동체로 만드는 일과 조응되어 추진되어야 시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이 도래한 미래교육의 주체를 탄생시키는 한국교육 대전환 운동을 벌일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비상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교훈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문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 미래교육의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건인 동시에 문명의 총체적 문제들이 드러난 산업 문명의 부산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지식체계와 학술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불가피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의 세계사의 중간지대에 놓인 학교 공간을 새롭게 위치시켜야 합니다. 학교는 삶의 세 영역, 즉 가정의 삶, 직업적 삶, 시민적 삶의 욕구를 다루는 다목적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목적은 개인 인간의 형성, 직장 세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사회 변화 및 정의의 정진에 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 각자의 목적들 사이에는 갈등과 경합이 불가피하게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효율성,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민주적 시민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좋은 사회의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낡은 간성, 타성, 간섭까지 바뀌어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제도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가치도 적지 않지만 일상의 파시즘, 그리고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마음과 태도의 관료화를 척결하는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민성 형성과 연동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삶의 양식으로 민주주의를 강조한 두유의 관점과 통합니다. 그람시나 프레이리가 훈련보다 형성을 강조한 것은 형성적 문화 없이는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의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제도와 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문화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도 혁신과 문화 혁신이 분리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 형성돼야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곳곳에서 작은 공동체의 맹아가 발화될 수 있는 문화적 진지를 동네 저변에 공고하게 구축돼야 합니다. 결국 촛불혁명을 위한 민주주의 심화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생태주의 균열이라는 두 가지 큰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와 함께 품위 있는 사회를 동시에 구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사람과 품위 있는 사람을 함께 길러내야 합니다.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호환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혁명이 사회혁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혁명과 세상혁명은 분리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흥교육의 목적은 양자의 융합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도 100여 년 전 문호개방기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술적 근대화를 주장했던 개화파와 정신적 근대화를 주장했던 동학파의 군열 현상을 재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화 정신과 계획 정신을 동시에 공존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지 않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촛불혁명 및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는 교육 대전환 운동은 정권 교체에서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 교체와 사회 교체 그리고 일상생활의 교체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민이 탄생합니다. 이러한 시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말로서만 입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혁적 실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은 사회 변혁의 핵심적 전략이자 경로입니다. 교육의 변혁을 위해 후속 세대를 변혁적 주체로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변혁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삶, 정의롭고 민주적인 삶, 그리고 대안적 삶을 위해 거대한 사회 변혁과 연동된 교육 대전을 위한 체계도를 설계하면서 실천해야 하는 정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사회 및 교육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권력과 시민 사이의 이중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새로운 교육 정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교육 질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희망은 우리 모두의 신뢰, 연대, 그리고 실천의 정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길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